왜 우리한테만 이것밖에 안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70대 어머니는 그날 밤 홀로 주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이 해준 모든 것들을 이것밖에라는 말로 표현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반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또 다른 아들은 달랐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를 받고도 어머니, 이거 만드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말하는 아들. 같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실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가족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딱 5초만 시간 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이 작은 응원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김씨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준호. 두 아들은 불과 3살 차이로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며 같은 밥상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옷수선 일로 생계에 보탬을 하셨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 옷을 사주지는 못해도 밥상만큼은 늘 따뜻했던 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둘 다 착하게만 자라다오. 부모님은 두 아들을 차별 없이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이라고 더 주지도 작은 아들이라고 덜 주지도 않으셨죠. 생일날이면 똑같은 크기의 케이크를 명절이면 똑같은 용돈을 주셨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공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리고 3년 후 민수는 같은 회사 동료였던 지은 씨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는 형보다는 덜 화려한 길을 걸었습니다. 지방 사범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대학 동기였던 수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김씨 부부는 두 아들의 결혼식을 똑같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각각 2천만 원씩.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몇 년간 모아두셨던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애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 소원이다. 그렇게 두 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가정의 모습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 큰아들 민수 부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씨 부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첫 손주였으니까요. 출산 후 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남편과 상의 끝에 500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공장 운영이 예전 같지 않아 여유가 없었지만 첫 손주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민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조리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친정에서는 1,000만 원 보태주셨는데.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뒤에 숨은 불만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이번엔 작은 아들 준호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김씨 부부는 같은 금액인 500만 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공평하게 대하고 싶으셨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돈으로 아기용품 알뜰하게 장만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자신들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시부모님의 형편이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둘째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이 참 편하네요. 우리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도 저렇게 고마워하니. 그러게 말이오. 큰 며느리는 뭐랄까 좀 다르지 않소? 부모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큰아들 집에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이 부족하다, 차를 바꿔야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 아이 학원비가 만만치 않다. 요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아파트 전세 갱신하는데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김 씨 부부는 고민했습니다. 공장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1,0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죠. 결국 어머니의 적금을 깨서 1,0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민수는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연히 들은 이야기에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1,000만 원 주셨다며? 우리 전세금이 3억인데 고작 1,000만 원이야. 친정 부모님은 5천만 원 보태주셨는데. 며느리가 친구에게 하는 전화 통화를 민수가 옆에서 듣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다른 친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네 집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올 설날에는 시댁 안 가면 안 될까? 가봤자 받는 것도 없고 일만 시키잖아. 며느리 지은 씨의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그래도 명절인데 라고 했지만 결국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설날 당일 큰아들네는 오후 늦게야 잠깐 들렀습니다. 인사를 하고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애가 피곤해하네요. 두어 시간 만에 자리를 뜬 큰아들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서러운 거였나. 반면 작은 아들 준호네는 달랐습니다. 전날부터 내려와서 어머니의 명절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물 무쳐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며느리 수진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옆에서 이것저것 거들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장을 보러 다녀왔고 제사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잔 올릴게요.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명절이 끝난 후 준호네는 집에 가면서도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싸갔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건데 하나도 안 가져가면 섭섭하시잖아요. 애들도 할머니 반찬 너무 좋아해요. 같은 명절 완전히 다른 두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 씨 부부가 운영하던 공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경기 불황과 건강 악화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구나.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가 빌린 1,000만 원은요? 그리고 아이 교육비 지원해 주신다고 하신 거. 민수야, 그게. 아버지가 지금 형편이. 아,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공장 망했대. 이제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판인데. 뭐? 그럼 우리의 학원비는 어떡하고? 시댁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학원 등록했는데. 진작 말씀하시지. 불만은 점점 쌓여갔고 큰아들네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준호는 다음 주말에 바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비록 많이는 못 드리지만 매달 생활비 조금씩 드릴게요. 제 월급에서 50만 원씩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니다, 준호야.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아버지, 제가 지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대학 보내주시고 결혼까지 시켜주시고.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차례죠. 어머니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은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걸까요? 어릴 땐 그렇게 착했는데. 글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소.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제 공장 없이 국민연금과 작은 아들의 보조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2주 정도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허리 수술하셔서 병원에 계신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한번 가볼게요. 그러나 그 주말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회사 일이 생겨서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퇴원할 때까지 큰아들은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나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퇴원하셨어요? 제가 정말 바빠서. 괜찮으시죠? 수술 잘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어머니는 그래 괜찮다라고 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준호는 달랐습니다. 이번 소식을 듣자마자 당일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다 아들아. 너 학교 일도 바쁜데. 학교는 괜찮아요. 휴가 내고 왔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준호는 일주일 휴가를 내서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도 퇴근 후 매일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병원 음식은 맛이 없으시잖아요. 아이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잘해주셨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퇴원 후에도 준호 부부는 주말마다 내려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밀린 빨래를 해주고 냉장고를 반찬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식사하시면 안 돼요. 이 반찬들 꼭 드세요. 그런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문득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더 많이 해줬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멀어진 걸까? 어느 날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한 게 있니? 요즘 우리가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바빠서 그런 거예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바쁜 건 아는데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 또 침묵.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한테는 너무 적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동생한테는 똑같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형이고 대기업 다니니까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힘들어요. 집안 경제도 어렵고.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한테 차별한 적이 없는데.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어머니, 똑같이요? 제 친구들 부모님들은 첫째한테 더 많이 해주시던데요. 장남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은 전화를 끊은 후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두 아들을 공평하게 키우려 노력했는데 큰아들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김 씨 부부의 금혼식 결혼 50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금혼식 축하드려요. 저희가 작은 파티 준비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내주세요. 아이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데. 안 돼요. 50년 해로하신 건 큰 경사예요. 꼭 축하해드려야죠. 준호 부부는 작지만 따뜻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동네 식당을 예약하고 친척들을 초대했습니다. 직접 만든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부모님의 50년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5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준호의 인사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 민수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민수는 동생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야, 너 이거 얼마 들었어? 우리도 반반 내야 하는 거 아니야? 형,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뭐가 괜찮아?
나도 장남인데 체면이 있지. 얼마야? 형 정말 괜찮다니까. 형은 형대로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되잖아. 민수는 삐딱하게 웃었습니다. 효도? 내가 뭘 더 해드려? 나도 내 살기 바쁘다.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씨 부부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건 없소. 다만 우리가 해준 것의 가치를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의 차이인 것 같소. 준호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데 민수는 우리가 해준 모든 게 당연한 거였나 봐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오. 며느리의 영향도 있고 민수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아파요.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사람의 마음은 강요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더 흐르면서 두 아들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네는 점점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 통화도 의무적이었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형식적이었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 준호네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말에 들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어머니, 요즘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들이 부모님의 노년을 따뜻하게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니?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은 형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게 차이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의 차이.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여전히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형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과는 가까이 지냅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하고 명절이면 함께 보냅니다. 김씨 부부는 이제 80대가 되셨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준호네 가족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내십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다행이에요. 준호가 있어서. 그러게 말이오. 만약 준호까지 민수처럼 됐다면 우리 노년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래도 민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들인데. 나도 그렇소. 하지만 어쩌겠소. 그 아이가 선택한 삶이니까.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어. 맞소. 우리가 민수한테 적게 해준 것도 아닌데 민수는 늘 부족하다고만 했소. 준호한테는 더 해주지도 못했는데 준호는 늘 감사하다고 했소. 결국 받은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였던 거네요. 그렇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가족을 멀어지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가족을 가까이 하는 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해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의 작은 배려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 가족을 이어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를 주고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고받느냐입니다. 더 많이 준 가족이 멀어지고 적게 나눈 가족이 오래 남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족을 더 오래 함께하게 만드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